한글이 인류 내 발달 한계를 뛰어넘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세계 최고 대학 하버드가 새로운 연구 결과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 학습 3개월 만에 뇌의 언어 중추가 완전히 재편성되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버드 최연소 정교수 엘리자베스 하퍼가 연간 500만 달러의 종신, 교수직과 남편의 만류까지 뿌리치고 한국행을 선택한 경악할 이유를. 당신은 미쳤어요. 사이비 과학으로 아들까지 망치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한국에 당장 가야만 합니다. 그녀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한국인도 몰랐던 한글의 충격적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경언어학과 정교수였죠. 2023년 어느 봄날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다음 주 네이처지에 실릴 제 연구 결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어 습득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다가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노아가 학교에서 쓴 편지였어요. 선생님이 보내주신 건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읽지도 않고 가방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던 거죠.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는 바보인가요? 왜 나만 글자가 춤을 춰요? 다른 애들은 책을 잘 읽는데 나는 못해요. 선생님이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면 애들이 다 웃어요. 나도 똑똑해지고 싶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뒤집히고 순서가 뒤바뀌고 모양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7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이 편지를 썼을지, 얼마나 절망적인 마음이었을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라는 엄마가 있는데 정작 제 아들은 글을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아가 책을 던지며 울던 날들, 엄마, 글자가 도망가요 라고 하소연하던 밤들, 그리고 제가 노아야, 집중해봐. 엄마도 바빠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던 순간들이요. 연구실 문을 박차고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아의 방문을 열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노아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찢어진 책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의 작은 손에는 빨간 크레용이 쥐어져 있었어요. 벽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나는 바보라고 써 있었습니다. 노아야. 제 목소리에 놀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것은 눈물로 얼룩진 작은 얼굴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책을 찢어서. 하지만 글자들이 계속 움직여요. 잡으려고 해도 도망가요.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하버드 최연소 정교수이자 언어학계에 떠오르는 스타였지만 정작 제 아들의 고통은 보지 못했던 형편없는 엄마였다는 것을요. 제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25세 박사학위, 30의 하버드 정교수, 35세 미국 언어학회 최고 권위상 수상. 제가 쓴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했죠. 집 서재에는 제 업적을 증명하는 상패와 증서들이 가득했지만 노아의 그림은 단 한 장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도 다른 집 아이들처럼 자랑스럽게 붙여놓은 숙제나 시험지가 없었어요. 남편 브라이언은 보스턴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였고 저는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우리는 캠브리지의 고급 주택가에 살며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서 우리 아들은 혼자 울고 있었던 겁니다. 학교에 설치된 관찰 카메라 영상을 요청해서 봤습니다. 노아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영상 속 노아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노아는 책상 밑으로 손을 내려 종이를 구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지명하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고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도서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책을 골라 읽을 때 노아는 그림만 있는 유아용 책을 들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가 너는 왜 아기 책 읽어? 라고 놀리자 노아는 그림이 예뻐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아의 일기장을 찾아봤습니다. 아니, 일기장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알아볼 수 없는 성과 도형들이 가득한 공책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노아 나름대로 무언가를 표현하려 한 흔적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는 커다란 물음표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눈물 모양의 그림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노아를 데리고 보스턴 아동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미국 최고의 소아 신경과 전문의들이 있었죠. 검사는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뇌파 검사, MRI, 인지 기능 평가, 시각 처리 검사. 노아는 힘들어했지만 용감하게 모든 검사를 받았어요. 하퍼 교수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 로버트 밀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난독증 전문가였어요. 노아의 난독증은 제가 30년 동안 본 케이스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난독증과 달리 노아는 글자를 인식하는 뇌 영역 자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치료가 가능한가요? 밀러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난독증 치료법은 노아에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IQ 검사 결과 140으로 매우 뛰어난 지능을 가졌지만 평생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이요? 네. 노아의 경우 시각 정보를 언어로 변환하는 신경 회로가 선천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 문제라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계속했어요. 현재 노아가 받는 스트레스도 심각합니다. 자존감이 바닥 수준이고 우울 증상도 보입니다. 심리 치료를 병행하시고 특수 교육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노아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평생 책을 못 읽는 거예요? 그 작은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노아. 엄마가 방법을 찾을 거야. 반드시.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언어학자이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이론과 지식이 제 아들 앞에선 무용지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실이 아닌 노아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결심했어요. 세상 어디에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적인 만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MIT에서 열린 국제 언어학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노아 생각에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기조연설자였기에 어쩔 수 없었죠. 제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서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하퍼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한국에서 온 방문 연구원이에요.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피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한글 학습을 통한 난독증 아동의 뇌 가소성 변화. 이게 무슨 연구죠? 박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한 파일럿 연구예요. 미국인 난독증 아동 5명에게 한글을 가르쳤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거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문자로 미국 아이들의 난독증을 치료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이 아이는 제이슨이에요. 8살, 중증 난독증으로 자기 이름도 못 썼죠. 그런데 한글을 배운 지 2달 만에 화면에는 아이가 한글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다음 영어로 I love you mom을 쓰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하죠? 한글의 구조 때문이에요.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현 문자지만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자음의 모양이 발음할 때 혀와 입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거든요. 그녀는 종이에 고, 노, 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노은 혀가 위심몸에 닿는 모양, 무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에요. 아이들이 글자를 보면서 동시에 발음, 기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시각 정보와 운동 감각이 직접 연결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자 학습과 다른 뇌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난독증 아이들의 손상된 신경회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녀의 연구 자료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뇌 영상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을 배우는 동안 아이들의 뇌에서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혹시 제 아들도 가능할까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박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아드님이 난독증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타인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말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박서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희망을 가지세요.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익혀 쓰도록 만든 과학적 문자거든요. 어쩌면 노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한글 자음모음 차트와 기초 교재를 건네줬습니다. 일단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를 진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기관을 정교하게 분석해 만든 과학적 체계라는 것을요. 혹시 이것이 노아를 구할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노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아야, 엄마가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노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또 무슨 공부를 시키려는 줄 알았나 봅니다. 이건 공부가 아니야. 그냥 그림놀이야. 저는 종이에 고을 크게 그렸습니다. 이게 뭐처럼 보여? 노아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구부러진 막대기? 그래, 맞아. 그런데 이건 소리를 가진 그림이야. 한번 엄마 입을 봐. 저는 고 소리를 내면서 일부러 입을 크게 벌려 혀의 위치를 보여줬습니다. 혀가 목구멍 뒤쪽을 막고 있지? 그 모양이 바로 이 그림이야. 노아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그림이 혀 모양이에요? 그래. 한번 따라 해봐. 고. 노아가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 안을 손으로 만져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진짜예요. 이 글자는 내 혀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 순간 노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 글자를 볼 때면 겁에 질리던 아이가 처음으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보였어요. 엄마, 다른 것도 있어요? 저는 노을 그렸습니다. 이건 혀가 위신 몸에 닿는 모양이야. 노아가 따라하면서 또 자기 입안을 만져봤어요. 우와, 정말이에요. 글자가 입 모양을 따라했어요. 그 다음은 무이었습니다. 이건 뭘까? 입술 다문 것 같아요. 정답, 무. 노아는 거울을 가져와 자기 입 모양을 보면서 소리를 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글자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이거 너무 신기해요. 글자가 도망가지 않아요. 제자리에 있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아가 글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노아는 처음으로 자기 전에 책이 아닌 한글 자음표를 들고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내일은 다른 글자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천천히 하나씩 배워보자. 불을 끄고 나오는데 노아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운 혀가 목을 막는 소리, 놓은 혀가 위로 올라가는 소리, 무은 입술 다무는 소리. 7년 만에 처음으로 노아가 글자를 친구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아는 매일 1시간씩 한글을 배웠어요. 자음 14개와 기본 모음을 익히는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영어 알파벳은 2년을 배워도 구분 못했던 아이가 말이죠. 어느 토요일 아침, 노아가 흥분해서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내가 읽을 수 있어요. 뭘 읽었어? 노아는 제가 만들어준 한글 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맞죠? 가나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노아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글자를 읽은 거예요. 단순한 음절이었지만 노아에게는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맞아, 정확해. 노아, 너 읽었어.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노아도 자기가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지 계속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한글은 글자가 도망가지 않아요. 소리랑 모양이 딱 맞아요. 고이랑 아가 만나면 가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날부터 변화는 빨랐습니다. 노아는 한글로 된 간단한 단어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학교, 친구.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글을 배운 지 3주째 되던 날, 노아가 영어 책을 들고 왔어요. 엄마, 이상해요. 영어 글자가 조금 보여요. 뭐라고? 노아는 캐지라는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전에는 이 글자들이 막 섞여서 춤췄는데, 지금은 조금 가만히 있어요. C, A, T, 캣.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학습이 영어 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박서연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노아가 영어도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와, 대단해요. 한글을 통해 문자 인식의 기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뇌의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노아의 뇌의 일종의 언어 해독, 템플릿을 만들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 템플릿이 영어를 인식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죠. 브라이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노아가 메뉴판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노아, 내가 글자를 읽으려고 하다니. 아빠, 나 이제 조금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브라이언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확실히 변화가 보이긴 해. 하지만 좀 더 지켜보자. 그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이해됐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노아는 한글로 짧은 문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요. 나도 엄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영어 그림책도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어요. 더, 캣, 이즈, 해피. 더 캣, 이즈, 해피. 7년 동안 단 한 문장도 읽지 못했던 아이가 불과 한 달 만에 2개 언어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 기적 같은 변화가 곧 큰 위기를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아의 극적인 변화에 고무된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버드 교수회의에서 이 사례를 발표하기로 한 거예요. 다른 난독증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10월 하버드 언어학과 대회의실 30여 명의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저는 노아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중증 난독증 아동이 읽기 능력을 획득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처음엔 다들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학과장 데이비드 스톤버그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퍼 교수, 당신이 지금 주장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 아시아 신비주의 아닌가요? 한국 문자가 미국 아이의 난독증을 치료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데이터를 보세요. 뇌 영상에서 분명한 변화가 개인적 일화를 과학적 증거라고 우기지 마세요. 당신 아들 한 명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수들도 가세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엄마의 관심이 늘어서 나타난 심리적 효과겠죠. 한글이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문화적 제국주의의 역버전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공격은 제 오랜 동료 마거릿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당신은 아들 문제로 객관성을 잃었어요. 사적 감정을 학문과 혼동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답지 않아요. 회의가 끝난 후 스톤버그 학과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하퍼 교수 충고하는데 이 연구는 즉시 중단하세요. 하버드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장님,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당신 커리어를 생각하세요. 이런 사이비 과학을 계속 주장한다면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학과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퍼가 드디어 맛이 갔나 봐. 아들 때문에 이성을 잃었어. 한글로 난독증 치료라니 다음엔 침술로 암 치료하겠대.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있는데 박서연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교수님,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갈릴레이도 처음엔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그녀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연구 프로젝트 지원금이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어요. 대학원생들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학회 초청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면 노아가 한글책을 읽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오늘은 무지개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한글로는 쉬운데 영어로는 레인보우죠? 나 이제 둘 다 읽을 수 있어요.
아이의 기쁨에 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비난과 조롱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학계에서의 고립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시작된 갈등은 달랐어요. 어느 날 밤, 브라이언이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내 아내가 하버드에서 사이비 과학을 주장한다고, 동양 문자로 난독증을 치료한다고 떠들고 다닌다면서? 브라이언, 그건 내가 창피한 줄 알아? 신경외과 과장 회의에서 다들 내 아내 얘기를 하더라고. 하퍼 교수가 이성을 잃었다면서 동정하는 눈빛으로 날 봐. 저는 속으로 울분이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노아가 책을 읽기 시작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브라이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한글 때문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노아는 성장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발달일 수도 있잖아. 7년 동안 한 글자도 못 읽던 아이가 갑자기? 넌 의사가 아니야, 엘리자베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고 있어. 그 말에 저는 폭발했습니다. 실험 대상? 난 엄마로서 아들을 도우려는 거야. 너처럼 체면만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뭐라고? 노아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내가 매일 늦게까지 병원에 있는 동안 난 울면서 잠드는 아이를 달랬어. 이제 겨우 희망이 보이는데 넌 내 체면만 걱정하고 있네. 브라이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노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한다면 왜 한글 공부를 반대해? 효과가 있잖아. 그건 내 망상이야. 넌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건 노아가 아니라 너야. 그 순간 2층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아였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노아가 계단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어요. 제가 달려가 안으려 하자 노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글 공부 안 하면 아빠랑 엄마가 안 싸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니야, 노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브라이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선택해. 이 미친 짓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별거를 하자. 난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노아를 키울 수 없어. 내가 계속 이러면 양육권도 재고해야겠어. 믿을 수 없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브라이언, 제발. 일주일 줄게. 한글 연구를 포기하고 정상적인 치료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난 노아를 데리고 나갈 거야.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아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나 한글 공부 안 해도 돼요. 아니야, 노아. 엄마가 해결할게. 넌 계속 배워. 이제 겨우 책을 읽기 시작했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정말로 모든 걸 잃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노아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브라이언의 최후 통첩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가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노아의 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그런데 운명은 노아를 통해 답을 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노아와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원래는 기분 전환 차 나온 거였는데, 도서관 아동 코너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이 모여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엔 제시카가 해리포터 첫 장을 읽어볼까? 7살 제시카가 또박또박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차례로 돌아가며 읽었어요. 노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갈망과 슬픔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노아야, 우리도 저기 가서. 아니에요, 엄마. 난 못 읽잖아요. 그때 반 아이 중 하나가 노아를 발견했습니다. 노아다. 노아야, 이리 와. 하지만 노아는 고개를 저으며 제 뒤로 숨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언젠가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한글로 책을 읽기 시작했잖아. 근데 아빠가 한글 공부하지 말래요. 아빠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노아를 돌아봤습니다.
노아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다른 애들처럼 책 읽고 싶어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집에서 읽고 싶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노아가 읽어볼까 하면 당당하게 읽고 싶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아이의 눈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노아가 잠든 후 그의 방을 둘러봤어요. 책상 서랍 안에는 제가 만들어준 한글 카드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베개 밑에는 한글 동화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일기였습니다. 오늘 나는 사랑이라는 한글을 배웠다. 사랑은 영어로 러브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도 책을 사랑하고 싶다. 언젠가 꼭 해리포터를 읽을 거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7살 아이가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서연이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지내세요? 노아는요? 저는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브라이언의 최후 통첩, 학교에서의 고립, 그리고 제 고민까지. 교수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한국의 세종한글연구소에서 교수님 사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노아와 함께 한국에 오시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요? 네. 단기 방문이라도 해보세요. 노아의 극적인 변화를 전문가들이 직접 보면 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노아의 일기장을 다시 봤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 7살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데 엄마인 제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하버드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이메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퍼 교수님께 학과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수님의 한글 난독증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합니다. 또한 교수님의 연구실 사용 권한을 재검토 중입니다. 데이비드 스톤버그 학과장.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연구실을 빼앗긴다니요. 곧바로 학과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스톤버그 교수님, 이건 부당합니다. 하퍼 교수, 진정하세요.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지난 한 달간 교수님에 대한 민원이 23건 접수됐습니다. 학부모들이 사이비 과학자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항의하고 있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 연구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는 교수님의 종신 재직권 박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글 연구를 즉시 중단하고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세요. 개인적 혼란으로 잘못된 주장을 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실제로. 그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연구실을 비워주세요. 그리고 다음 학기 강의 배정도 없을 겁니다. 학과장실을 나와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대학원생들을 만났습니다. 제 제자들이었죠. 교수님.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하고는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이미 다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곧 쫓겨날 거라는 걸. 연구실에 들어가니 이미 시설관리팀이 와 있었습니다. 교수님, 죄송하지만 연구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한글 프로젝트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하셔야 해요. 왜 제 연구 자료를 가져가는 거죠? 학과 자산이니까요. 개인적으로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10년간 모은 자료들을 빼앗기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노아의 데이터와 핵심 연구 자료는 이미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청소 직원 마리아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멕시코 이민자로 10년 동안 우리 건물을 청소해온 분이었죠. 교수님, 아직 안 가셨어요? 네, 마리아.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사실 제 손자도 난독증이에요. 학교에서 바보라고 놀림받아요. 그래요? 교수님이 한국 글자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 제 손자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학계의 인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바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어요. 마리아, 이 자료를 드릴게요. 한글 자음 모음표예요. 집에서 손자와 함께 해보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리아가 나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버드가 저를 쫓아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가야 할 길은 분명했으니까요. 박서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방문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하버드에서 쫓겨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MIT의 뇌과학 연구소에 친한 동료가 있었어요. 제니퍼 리 교수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하버드에서 난리라며? 괜찮아? 제니, 부탁이 있어. 노아의 뇌를 다시 스캔하고 싶어. 석 달 전이랑 비교해 보려고. 제니퍼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버드가 알면 나도 곤란해질 텐데. 하지만 과학자로서 진실이 궁금하긴 해. 주말에 몰래 MIT로 가서 노아의 fMRI를 찍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검사에도 익숙해져서 차분히 협조했어요. 노아야, 이번엔 한글 단어를 보여줄게. 그 다음엔 영어 단어를 보여줄 거야. 스캔이 진행되는 동안 제니퍼와 저는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은 오 마이 갓, 엘리자베스. 이게 뭐야? 화면에 나타난 노아의 뇌는 석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시각 피질과 언어 중추 사이에도 강력한 신경 경로가 생겼고요. 제니퍼가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언어 발달로는 설명이 안 돼. 난독증 아동의 뇌에서 이런 극적인 구조적 변화는 이건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야. 더 놀라운 건 한글을 처리할 때와 영어를 처리할 때의 차이였습니다. 봐, 한글을 읽을 때는 뇌의 운동 영역도 함께 활성화돼. 아마 글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과 관련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활성화 패턴이 영어를 읽을 때도 부분적으로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한글이 노아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영어 읽기에도 전이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니퍼가 데이터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발견이야. 왜 하버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야? 편견이죠.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공개해야 해. 전 세계 난독증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제니, 미국에서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아가 물었어요. 엄마, 제 머리가 좋아졌어요? 응, 노아야. 내 뇌가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 한글이 도와준 거야. 그럼 이제 정말로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책들도 읽을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브라이언에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MIT에서 찍은 뇌 스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 때문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달라. 브라이언, 의사잖아. 이 데이터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 난 내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고 봐. 내일까지 결정해. 한글 연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버드 총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20년 전 25의 나이에 이곳에서 임용장을 받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빛나 보였죠. 하퍼 교수님, 총장님이 기다리십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마이클 케네디 총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자네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재고해보게. 자네는 하버드의 자랑이야. 총장님, 이미 결정했습니다. 학과장이 압력을 넣었나? 내가 중재해줄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선택입니다. 하버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케네디 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글 연구 때문인가? 솔직히 나도 이해하기 어렵네만. 총장님, 제 아들은 7살까지 한 줄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배운 지 2달 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나? 저는 MIT에서 찍은 뇌 스캔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노아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의학적으로. 총장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벗었습니다. 인상적이네. 하지만 학계의 검증을 받으려면 학계는 이미 저를 사이비로 낙인 찍었습니다. 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제 아들뿐 아니라
수많은 난독증 아이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디로 가나? 한국입니다. 그곳에 제 연구를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어요. 케네디 총장이 일어섰습니다. 아쉽네. 하지만 자네의 결정을 존중하겠네. 언젠가 자네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길 바라네. 악수를 나누고 총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20회 동안 다녔던 이 길을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연구실로 돌아가니 이미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교수님,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 수진. 미안해. 너희들 진로에 차질이 생길 텐데. 아니에요. 저희는 교수님을 지지해요. 비록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그녀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글로 힘내세요라고 쓴 카드였어요. 저도 사실 교수님 덕분에 한글을 조금 배웠어요. 정말 아름다운 문자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스타 교수가 돌연사직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글 난독증 치료,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채널을 끄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노아가 달려나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 읽으라고 했는데 내가 읽었어요. 다 못 읽었지만 친구들이 박수 쳐줬어요.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후회가 사라졌습니다. 잘했어. 노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엄마, 왜 울어요? 기뻐서 그래. 노아야, 우리 한국에 갈까? 한국이요? 한글 나라? 응. 거기서 너처럼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을 도와주자. 노아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아빠는요? 그 질문에 답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빠는 나중에 올 거야. 아빠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날 밤, 브라이언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퍼 박사님, 브라이언 하퍼 씨가 별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출국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변호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아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는 한글 동화책을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미안해, 노아야. 엄마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다음 날, 저는 박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가능한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교수님, 정말 오시는 거예요? 박서연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하버드도 그만뒀고,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바로 세종연구소에 연락드릴게요. 1시간 후, 박서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좋은 소식이에요. 세종한글연구소 김태성 소장님이 직접 통화하고 싶어 하세요. 곧 국제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하퍼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태성입니다. 교수님의 연구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저희 쪽이죠. 한글의 과학성을 세계에 알려주신 분이시니까요. 노아의 사례는 정말 놀랍습니다. 김 소장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국제난독증 치료센터를 설립 중입니다. 하퍼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노아의 교육, 통역,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는 교수님의 연구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미친 사람 취급받았는데 한국에서는 환영받고 있다니. 박서연 박사가 교수님 도착까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 겁니다. 항공료와 초기 정착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난독증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전부예요. 전화를 끊고 박서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이게 다 진짜인가요? 그럼요. 사실 한국에서는 교수님이 유명인이세요. 한글로 난독증을 치료하는 미국 교수로 이미 여러 매체에 소개됐어요. 그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비자부터 준비해야 해요.
연구 비자로 진행하면 빨리 나올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학교도 알아봐야 하고. 서연 씨, 왜 이렇게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학습 장애가 있었어요. 한글이 아니었다면 전 문맹으로 살았을 거예요. 교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아요. 다음 2주일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각종 서류를 준비했어요. 브라이언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법적으로 노아의 출국을 막을 명분은 없었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죠. 6개월이야. 6개월 안에 노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읽지 못하면 즉시 데려올 거야. 좋아요. 6개월이면 충분해요. 떠나기 전날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그녀의 손자가 쓴 편지였어요. 한글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배웠는데 이렇게 썼어요. 교수님이 주신 자료 덕분이에요. 마리아,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마지막으로 연구실에 들렀습니다. 텅 빈 공간이 을씨년스러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20해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안녕, 하버드. 언젠가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게. 출발 전날 밤, 저는 노아와 함께 찰스 강변을 걸었습니다. 보스턴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에서 보낸 20해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한국 가는 거예요? 응, 노아. 무서워? 노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한글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제가 글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긍정적인 태도가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뜻밖의 방문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대학원생들이었습니다. 교수님, 작별 인사도 없이 가시려고요? 수진, 마크, 제시카, 톰. 4년 동안 함께 연구했던 제자들이 모두 왔어요. 너희들 어떡해? 저희가 비록 공개적으로 교수님을 지지하지 못했지만 마음은 항상 교수님 편이었어요. 마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한글로 하퍼 교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새겨진 펜이었어요. 저희도 한글을 조금 배웠어요. 정말 놀라운 문자더라고요.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옳았어요. 저희가 너무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교수님의 연구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제자들과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학계는 저를 버렸지만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다음 날 새벽, 로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트렁크에는 2개의 여행 가방과 노아의 한글 교재가 든 박스만 실려 있었어요. 20의 삶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다니. 공항에 도착하니 놀랍게도 브라이언이 와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노아를 안았어요. 아빠. 노아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거 알지? 알아요. 아빠도 사랑해요. 브라이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엘리자베스. 난 여전히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하지만. 노아가 행복해 보여. 처음으로 글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노아 통장이야. 한국에서 필요할 거야. 브라이언. 6개월이야. 약속 지켜. 노아가 정말로 나아지길. 내심 바라고 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노아를 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게이트로 걸어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브라이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노아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도 나중에 한국에 올까요? 그럴 거야. 내가 책을 잘 읽는 모습을 보면 아빠도 깜짝 놀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보스턴이 멀어져 갔습니다. 20해를 살았던 도시, 모든 것을 잃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도시.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여기 우리가 갑니다. 노아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해리포터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그리고 그보다 더 멋진 일들이 일어날 거야.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체면을 지킬 필요도 없었어요. 오직 노아와 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만이 중요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낯선 소리들. 하지만 가장 압도적인 것은 온통 한글로 가득한 풍경이었어요. 엄마, 여기 글자가 정말 많아요. 노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항 곳곳의 안내판을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저거 출구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읽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노아가 출구라는 한글을 읽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그지지라는 내 글자도 읽지 못했던 아이가 말이죠. 맞아, 정확해. 노아, 대단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한 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노아의 첫 한국어 읽기를 축하하고 싶었으니까요. 입국장을 나오니 박서연이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노아, 정말 오셨네요. 서연 씨, 호응을 나누는데 노아가 끼어들었어요. 이모, 저 한글 읽었어요. 출구 읽었어요. 정말. 와, 노아 대단한데? 이제 곧 한국말도 하게 될 거야.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를 봐도 한글 간판들. 노아야, 여기가 이제 우리의 새 집이 될 거야. 우와, 엄마, 저 간판에 김밥이라고 써 있어요. 김밥이 뭐예요? 박서연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한국의 맛있는 음식이야. 나중에 먹어보자. 숙소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세종연구소에서 제공한 곳이었죠. 보스턴의 큰 집에 비하면 작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여기서 쉬시고 내일 연구소로 오세요. 김태성 소장님이 직접 맞아주실 거예요. 박서연이 떠난 후 노아와 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진짜 한국에 사는 거예요? 응, 적어도 당분간은. 좋아요. 여기는 글자가 춤추지 않아요. 다 제자리에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노아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희망이었던 거예요.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이 모두 한글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읽죠? 당황하고 있는데 노아가 메뉴판을 가리켰어요. 엄마, 이거 밥이에요. 그리고 이건 국? 7살 아이가 엄마보다 메뉴를 잘 읽다니. 웃음이 나왔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더듬더듬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아이가. 먹을 만한. 아, 애기 있구나. 김치볶음밥 어때요? 애들이 좋아해요. 노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김치볶음밥. 그거 주세요.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노아를 봤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 한국 애야? 아니요. 미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글 배우고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노아는 계속 주변에 한글을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물, 반찬, 화장실. 엄마, 한국 와서 정말 좋아요. 여기서는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 온 결정이 옳았다고.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을 때 노아는 피곤했는지 금세 잠들었어요. 한글 교재를 품에 안은 채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노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브라이언이었어요. 잘 도착했어? 응. 노아는 벌써 한글 간판을 읽기 시작했어. 브라이언? 그래. 잘 됐네. 노아가 행복하길 바라.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노아와 저희 새로운 모험이. 다음 날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세종한글연구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현대적인 건물 10층 전체가 연구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 가득 한글의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전시물들이 있었고, 복도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퍼 교수님, 환영합니다. 김태성 소장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소장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은 저희죠. 미국에서 홀로 한글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가 노아군? 김 소장이 노아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한글로 쓰인 명찰을 보여줬어요. 노아야, 읽어볼래? 김, 태, 성, 김태성. 정말 잘 읽는구나. 대단해. 연구소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난독증 치료센터였어요. 여기서는 현재 12명의 난독증 아동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다양한 나라에서 왔죠. 유리창 너머로 수업 장면이 보였습니다. 한 교사가 큰 스크린에 곡을 띄우고 아이들과 함께 발음하고 있었어요. 저 아이는 제임스예요. 영국에서 온 9살 아이죠. 넉 달 전엔 알파벳도 구분 못했는데 지금은 한글로 동화책을 읽습니다.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금발의 서양 아이가 한글책을 술술 읽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한글의 과학적 구조 덕분이죠. 하퍼 교수님이 발견하신 대로 한글은 난독증 아동의 뇌에 새로운 언어 처리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연구실이었습니다. 최첨단 뇌 영상 장비와 언어 분석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서 아이들의 뇌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합니다. 한글 학습 전후의 차이를 데이터로 축적하고 있죠.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새로운 데이터 분석이 끝났습니다. 한글 학습 3개월 후 평균 읽기 능력이 370% 향상됐습니다. 370%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어요. 네. 특히 중증 난독증일수록 효과가 더 극적입니다. 마치 막혔던 댐이 터지듯이 언어 능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노아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넌 이미 시작했잖아. 김 소장이 특별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세종실입니다. 한글 창제의 원리를 체험하는 공간이죠. 방 안에는 거대한 입 모형과 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델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한글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죠. 노아야, 이리 와봐. 김 소장이 노아에게 무 소리를 낼 때 입 모양을 보여줬어요. 입술이 딱 붙지? 그래서 무이 이렇게 생긴 거야. 우와, 진짜 똑같아요. 노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세계 명작들이 가득했고 난이도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노아는 여기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사서가 얇은 그림책을 건넸어요. 무지개 물고기의 한글판이었죠. 노아가 첫 페이지를 펼치고 읽기 시작했어요. 깊은 바다에 무지개, 빛깔의 물고기가 살았어요. 더듬거리지만 확실히 읽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투어가 끝나고 김 소장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하퍼 교수님, 내일부터 노아의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루 4시간, 1대1 맞춤 수업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교수님도 한국어를 배우셔야 할 텐데 저희가 강사를 연결해 드릴게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희를 기다렸던 것처럼. 연구소를 나오며 노아가 말했어요. 엄마, 여기 천국 같아요. 모든 게 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의 문턱에 섰다. 노아가 진짜로 책을 읽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희망이 현실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종연구소였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매일 아침 9시, 노아는 신나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학교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아이가 말이죠. 엄마, 빨리 가요. 윤정 선생님이 기다려요. 윤정 선생님은 노아의 전담 치료사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언어치료 전문가로 영어도 유창했어요. 노아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한글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놀라워요. 일주일 만에 노아는 한글 자음 모음을 완벽히 익혔고 받침이 있는 글자도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동화책을 읽어볼 거야. 노아가 좋아하는 동물 이야기야. 저는 관찰실에서 수업을 지켜봤습니다. 노아가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는 모습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습니다. 속도는 느렸지만 정확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글을 읽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 영어책도 조금씩 읽을 수 있어요. 노아가 가져온 것은 닥터 수스의 캐진 더 해지였어요. 미국에서는 표지조차 읽지 못했던 책이었죠. 더, 캣, 인, 더, 헷, 더 캐진 더 헷.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읽고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이 영어 읽기 능력에도 전이되고 있었던 거예요. 윤정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음소 인식 능력이 발달했어요. 이제 노아는 글자와 소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이 원리가 영어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노아는 한글로 된 짧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다. 나는 드디어 책을 읽을 수 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한다. 나도 내가 자랑스럽다. 철자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7살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브라이언에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노아가 한글책을 읽는 모습을요. 오 마이 갓. 정말 노아가 읽는 거야? 화상통화로 연결된 브라이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노아야, 아빠한테 읽어줄래? 노아가 수줍게 웃으며 책을 들었어요.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개구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아, 내가 정말. 브라이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빠, 나 이제 바보 아니에요. 책 읽을 수 있어요. 그 순간 화면 속 브라이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인 그가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나 봐요. 2달째, 노아는 더 복잡한 이야기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그림책도 혼자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 이제 도서관에서 책 빌려도 돼요? 물론이지. 서울시립 도서관에 갔을 때 노아는 아동도서 코너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뭘 고를지 모르겠어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7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다고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아는 빌려온 책 3권을 번갈아 가며 읽었어요. 한글책 2권과 영어책 1권이었죠. 엄마, 나 해리포터도 곧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 조금만 더 연습하면 돼. 약속해요? 약속해. 노아가 잠든 후 저는 김태성 소장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노아의 변화는 기적입니다. 2달 만에 7년의 공백을 메웠어요. 한글이 정말로 난독증 치료의 열쇠였습니다. 답장이 금세 왔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노아는 앞으로 더 놀라운 발전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하퍼 교수님,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를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요? 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달간의 집중 치료 후 저는 매일 밤 노아의 변화를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왜 난독증 치료에 효과적인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날 저녁 김태성 소장이 저를 특별한 세미나에 초대했습니다. 하퍼 교수님, 우리 연구진과 함께 한글의 신경언어학적 원리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세미나실에는 언어학자, 뇌과학자, 교육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김 소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표현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죠. 화면에 한글 자음의 창제 원리가 나타났어요. 세종대왕은 음성학적 원리에 따라 자음을 5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 그리고 각 소리가 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었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뇌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알파벳을 읽을 때는 주로 좌뇌의 언어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한글을 읽을 때는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각 피질, 운동 피질, 그리고 언어 중추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왜일까요?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어요.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을 모방했기 때문에 글자를 보는 순간 뇌가 발음 동작을 시뮬레이션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김 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퍼 교수님, 노아의 사례에서 발견하신 것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는 일어나서 노아의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노아는 시각 정보를 언어로 변환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경로가 형성됐어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한글은 시각 글자 모양, 운동 발음, 기관, 청각 소리를 직접 연결합니다. 이것이 손상된 언어 회로를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준 거죠.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왜 이 효과가 영어 읽기에도 전이되는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한글을 통해 음소 인식의 근본 원리를 체득하면 이 능력이 다른 언어에도 적용됩니다. 마치 자전거 타기를 배우면 어떤 자전거든 탈 수 있는 것처럼요. 토론이 깊어질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한글의 모아쓰기 방식도 중요합니다. 고과 아가 만나 가가 되는 과정이 시각적으로 명확하죠. 맞아요. 이것은 음소의 결합 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해줍니다. 세미나가 끝날 무렵 김 소장이 정리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쉬운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언어 처리 메커니즘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설계한 겁니다. 600년 전의 말이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언어 학습 프로그램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퍼 교수님이 그 비밀을 세계에 알려주고 계신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노아가 잠든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만든 이 문자가 21세기 미국 아이의 삶을 바꾸고 있다니.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노아의 사례를 넘어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체계화하고 이를 전 세계 난독증 치료에 적용할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예요. 엄마, 뭐예요? 한글의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준비하는 거야. 그럼 나처럼 책 못 읽는 친구들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거야. 노아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최고. 나도 도울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읽기의 기쁨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저희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이제 한국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을 읽게 됐고 영어 책도 술술 읽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해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한 난독증의 신경학적 치료, 기전이라는 제목으로요. 하퍼 교수님, 이 논문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겁니다. 김태성 소장이 완성된 논문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미국 학계가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이미 저를.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논문에는 노아를 포함한 15명의 난독증 아동 사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한글 학습 후 극적인 향상을 보인 아이들이었죠. 네이처지에 투고했습니다. 거절당할 거라 예상했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답변이 왔어요. 하퍼 박사님, 귀하의 논문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긴급 리뷰 과정을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네이처가 제 논문을 긴급 게재한다니. 한 달 후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 학계가 들썩였습니다. 하버드 전 교수, 한글로 난독증 정복하다. 600년 전 한국 문자에 숨겨진 뇌과학의 비밀, 서구 의학계가 놓친 동양의 지혜.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1000건이 넘는 인용이 이뤄졌고 전 세계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연락은 하버드에서 왔어요. 엘리자베스, 마이클 케네디입니다. 총장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총장님, 우리가 틀렸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와 주세요. 신경언어학 연구센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년 전이라면 뛰듯이 기뻐했을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어요. 한국에 남겠다는 거요? 네. 여기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후련했어요. 더 이상 하버드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BBC, CNN,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우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세요. 노아와 상의했어요. 노아야, 내 이야기를 텔레비전에 나눠도 될까? 너처럼 힘든 친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야. 노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다른 친구들도 책 읽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BBC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노아가 한글을 배우는 과정, 처음으로 책을 읽는 순간,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노아가 해리포터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이었어요. 미스터와 미세스 더즐리는 프리베가에 살았습니다라고 영어로 읽었어요. 카메라는 노아의 반짝이는 눈과 떨리는 목소리를 담았어요. 7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으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전 세계에서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도 난독증입니다. 한글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중에는 스톤버그 전 학과장의 메일도 있었어요. 하퍼 교수, 내가 틀렸소. 당신은 진정한 과학자였소. 용서해 주시오.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이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퍼 박사님,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법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꿈만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한때 사이비 과학자로 낙인 찍혔던 제가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된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노아의 변화였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선생님이 울었어요. 정말? 뭐라고 했는데? 한글은 마법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이 과학을 배울 수 있다고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논문 발표 후 일주일, 저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뿐 아니라 옥스퍼드, 스탠퍼드, MIT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안이 왔거든요. 엘리자베스, 연봉은 당신이 정하세요. 연구비는 무제한입니다. MIT 총장의 제안이었어요. 당신의 연구를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오세요. 솔직히 흔들렸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노아도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저도 영어로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던 중 김태성 소장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하퍼 교수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경복궁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 김 소장이 말했어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중국 문자만이 문명의 상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 진리를 위해 끝까지 밀고 나갔죠.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하퍼 교수님도 비슷한 길을 걸으셨죠. 서구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실을 추구하셨으니까요. 소장님, 저희는 교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은 교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 세계의 난독증 아이들이 교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날 밤, 노아와 함께 한강을 걸었어요. 노아야, 우리 미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 남을까? 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한글을 배웠고 책을 읽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나처럼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이요. 8살 아이의 말에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미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았습니다. 대신 김태성 소장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소장님, 국제난독증 센터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싶어요. 전 세계 아이들이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그것이야말로 저희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세종한글연구소 국제난독증 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왜 미국의 좋은 조건들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으시나요? 한글이 제 아들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한글로 세계를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한글의 나라, 한국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전혀요. 여기서 저는 진정한 동료들을 만났고 지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연구가 실제로 아이들을 돕고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특별 귀화를 제안한 거예요. 하퍼 박사님은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가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미국에서는 추방당할 뻔했는데 한국은 저를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니. 네, 기꺼이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브라이언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브라이언, 나 한국에 영구 정착하기로 했어. 알았어. 사실 예상했어. 노아를 보러 와줄래? 그럼 다음 달에 휴가를 낼게. 그리고 엘리자베스. 응, 미안해.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어. 노아가 행복해 보여. 내가 옳았어. 눈물이 났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해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노아와 저희 새로운 고향.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한 후 한 달,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종한글연구소 주최로 한글과 난독증 치료,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거예요. 엄마, 저도 발표하고 싶어요. 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김태성 소장님도 노아의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어린이의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발표 당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는 3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의사, 교육자, 그리고 무엇보다 난독증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득했어요. 노아는 작은 정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8살 아이의 모습에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하퍼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1년 전까지 저는 제 이름도 쓸 수 없었어요. 글자들이 춤을 추고 도망갔거든요. 친구들은 저를 바보라고 놀렸고, 저도 제가 바보인 줄 알았어요. 청중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비슷한 아이를 둔 부모들이었겠죠.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글은 글자가 아니라 소리의 그림이었어요. 고운 제 혀가 목을 막는 모양이고 무은 입술을 담은 모양이에요. 노아는 큰 스크린에 한글 자음을 띄우며 설명했어요. 처음으로 글자가 무섭지 않았어요. 친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자신이 쓴 짧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글이 준 선물. 한글을 배우기 전 나는 어둠 속에 있었다. 책은 무서운 괴물이었고 글자는 잡을 수 없는 나비였다. 하지만 한글을 만나고 빛이 들어왔다. 고의 혀의 모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글자를 이해했다. 그것은 마법 같았다. 이제 나는 책을 읽는다. 한국 동화도 영어 그림책도 읽는다. 해리포터도 읽기 시작했다. 한글은 나에게 세상을 선물했다. 이제 나도 다른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전하고 싶다. 발표를 마친 노아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질의응답 시간,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난독증이에요. 정말 한글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노아가 대답했어요. 네. 저도 못 믿었는데 정말이에요. 한글은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영어보다 쉬워요.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걸렸나요? 처음에 한글 자음 배우는데 일주일, 읽기 시작하는데 한 달이요. 지금은 4달째인데 한국 친구들이랑 똑같이 읽어요. 발표가 끝난 후 수많은 부모들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꼭 데려올게요. 노아를 보니 우리 아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노아는 지쳐서 일찍 잠들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있었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아의 발표 영상이 유튜브에서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선 거예요.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습니다. 8살 아이가 2개 언어로 발표하다니 한글의 힘이 놀랍네요. 우리 아이에게도 희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하퍼 박사님, 노아가 UN 아동 특별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8살 노아가 UN에서 연설을 한다니. 노아야, 뉴욕에 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래? 노아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모든 난독증 친구들을 위해서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단순히 난독증을 극복한 아이가 아니라 전 세계 난독증 아동들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요. UN 연설을 앞두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브라이언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나도 뉴욕에 가고 싶어. 노아의 큰 날에 함께 있고 싶어. 정말? 병원 일은? 휴가를 냈어. 그리고
할 얘기가 있어. 인천공항에서 브라이언을 만났을 때 그는 많이 변해 보였어요. 딱딱했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죠. 아빠, 노아가 달려가 안겼어요. 노아야, 많이 컸구나. 그리고 브라이언이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어요. 한글, 공부, 잘했어. 노아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한국어를? 브라이언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조금 배웠어. 노아가 사는 나라의 말이니까. 숙소로 가는 길, 브라이언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브라이언, 노아의 발표 영상을 봤어. 우리 아들이 유창하게 2개 언어로 말하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그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의사로서 과학적 증거만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야. 서구 의학이 최고라는 오만함에.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한국에 와보니 이해가 돼. 왜 내가 여기 남기로 했는지. 이곳 사람들은 너와 노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지해주는구나.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어요. 한 식당에서 브라이언이 젓가락질을 하며 김치를 먹는 모습이 신기했죠. 아빠, 김치 매워요? 응. 하지만 맛있어. 식사 후 브라이언이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제안이 있어. 뭔데? 나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서울대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직을 제안받았어.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노아의 사례를 보고 관심을 가진 거야. 난독증의 외과적 치료 가능성을 연구하고 싶대.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어? 노아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빠도 한국에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래. 우리 다시 함께 살자. 눈물이 났어요. 1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나은 형태로 되찾게 된 거예요. 하지만 브라이언, 쉽지 않을 거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도 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미 한글 공부 시작했어. 그는 주머니에서 한글 공책을 꺼내 보여줬어요.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 가득했죠. 노아가 글자를 이해하는 기쁨을 느꼈다면 나도 느껴보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을 걸으며 미래를 계획했어요. 서울대병원이면 여기서 가깝네. 응. 출퇴근도 편할 거야. 그리고 주말엔 노아와 함께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노아가 2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주도 가요. 한글 박물관도 가고요.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해진 가족이었죠. 브라이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엘리자베스,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덕분에 나도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어. 우리 모두 성장한 거야. 노아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한국에서 사는 거죠? 그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야. 별이 빛나는 서울의 하늘 아래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UN 본부, 뉴욕. 총회장에는 193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단에는 8살 노아가 서 있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하퍼입니다. 작은 체구의 아이가 당당하게 연설을 시작했어요. 1년 전, 저는 문맹이었습니다. 책은 저에게 공포였고, 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암호였죠. 하지만 한글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노아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한글의 원리를 설명했어요. 8살 아이가 유엔에서 언어학 강의를 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아이들이 읽을 권리를 보장하는 도구입니다. 저처럼요. 연설이 끝나자 전체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대표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아, 너의 용기에 감사해. 오늘 너의 이야기가 세계를 바꿀 거야. 그리고 놀라운 발표가 이어졌어요. 유엔은 오늘부로 모든 아동을 위한 문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글 기반 난독증 치료법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어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발표했습니다. 2024년을 세계 한글의 해로 지정합니다.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기념하고 난독증 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글이 세계문의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거예요. 기자회견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하퍼 박사님, 이제 계획이 뭔가요? 전 세계 25개국의 한글 난독증 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1차적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서 시작합니다. 예상 수의 아동은 몇 명인가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연간 10만 명 이상입니다. 전 세계 난독증 아동의 10%에 해당하죠. CNN 기자가 노아에게 물었어요. 노아, 다른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노아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이 도와줄 거예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이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빌 게이츠 재단에서 1억 달러 기부를 약속했고, 구글은 한글 학습 앱을 무료로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도 움직였어요. 영국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에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는 파리에 유럽 최초 한글 난독증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으며, 일본은 한글 학습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를 김태성 소장이 맞이했어요. 하퍼 교수님, 노아, 여러분이 해냈어요. 이제 한글은 인류의 보편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전 세계에서 연수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교사, 의사, 언어치료사, 모두 한글 치료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노아가 물었어요. 그럼 정말 많은 친구들이 책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 노아야. 내가 시작한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거야.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을 잃고 이곳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노아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읽기의 기쁨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으니까요. 2025년 봄 서울국제도서전. 다음은 올해의 어린이 작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노아 하퍼, 한글이 준 마법의 저자입니다. 10살이 된 노아가 무대로 올라갔어요. 청중석에서 지켜보는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혔죠. 안녕하세요. 저는 노아 하퍼입니다.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노아. 2년 전 글자 하나 읽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작가가 되었어요. 제 책은 난독증을 가진 친구들을 위한 희망의 이야기예요. 저처럼 글자가 춤추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길은 있다고. 노아의 책은 이미 2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수익금은 모두 난독증 아동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죠. 시상식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세종한글연구소로 향했어요. 이제는 세계 난독증 치료 본부로 확장된 곳이었죠. 하퍼 센터장님 축하드려요. 직원들이 노아를 축하해줬어요. 브라이언도 이제는 서울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되어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죠. 노아,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유창한 한국어로 말하는 브라이언. 그도 한글의 마법을 경험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연구소 로비에는 놀라운 숫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한글 난독증 치료 수혜 아동 64만 8,923명, 6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김태성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하퍼 박사님, 노아, 여러분 덕분입니다. 한글이 인류에게 준 선물을 세계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 한 가족이 다가왔어요. 인도에서 온 가족이었죠. 하퍼 박사님, 우리 아들 라울이에요. 작년에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책을 읽었어요. 9살 라울이 수줍게 인사했어요. 땡큐, 닥터 하퍼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노아, 너는 내 영웅이야. 노아가 라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친구하자. 나도 내 나이 때 읽기 시작했어.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옳았다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아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뭐 해요? 글쎄, 뭘 하고 싶어? 더 많은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아직도 글을 못 읽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 우리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브라이언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잖아. 집에 도착해 베란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남산타워가 한글 희망이라는 글자로 빛나고 있었죠. 노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한글을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엄마도 노아가 있어서 행운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브라이언이 우리를 안았어요. 우리 모두가 행운이야. 서로가 있어서. 그날 밤, 노아는 새 책에 첫 문장을 썼어요. 모든 아이는 읽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한글은 그 권리를 지켜주는 열쇠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전 세계 어딘가에서 오늘도 한 아이가 한글을 통해 첫 글자를 읽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언젠가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죠. 한글이 준 기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노아와 엘리자베스 하퍼 박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절망적인 난독증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가가 된 한 아이의 기적,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진실을 추구한 한 어머니의 용기. 이들의 이야기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60만 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읽기에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21세기의 인류의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